메마른 마을에 피어난 협동의 샘. 옛날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이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넉넉한 밭이 펼쳐져 있어 누구든 부지런히만 일하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웃이라 부르며 정을 나누었지만 각자의 살림은 각자가 알아서 꾸려가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하늘에 심술궂은 장난처럼 기나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 못했고 가까스로 자란 새싹들도 뜨거운 햇볕 아래 축 늘어져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붙어 졸졸 흐르던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집에서 작은 우물을 파거나 마을 어귀에 마르지 않은 샘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길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자기 몫이 줄어들까봐 서로를 견제하며 물을 길어가는 모습이 드물지 않았죠. 가진 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돕겠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몫을 지키기에 급급했죠. 강인한 청년들은 더 깊은 우물을 파보려 했지만 땅속 깊이 박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목마름에 지쳐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자의 노력은 거대한 가뭄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밭의 곡식은 시들어 죽어갔고 창고에는 양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점차 절망과 불신에 잠겨갔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로운 할머니인 수할머니는 이러한 마을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기운 없이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각자 도생하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보아라, 저 메마른 밭과 마른 시냇물을. 우리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이 가뭄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하늘도 홀로 솟은 나무는 꺾지만 숲을 이룬 나무는 꺾지 못한다 하셨다. 우리는 이제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 힘을 합친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밭을 살립니까? 그래요. 이미 가진 양식도 얼마 없는데 그걸 나누다 보면 모두 굶어 죽을 겁니다. 그때 수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에 아주 오래전부터 마르지 않는다는 큰 샘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저 샘물까지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 너머의 샘물이라니,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온단 말인가?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었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가장 어린 아이 중 하나인 도담이가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희미한 숨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스쳤습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그들은 비로소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할머니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각자의 우물만 파는 동안 가장 약한 아이부터 쓰러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긴긴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할머니의 지혜로운 설득과 아이의 쓰러짐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곧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바위를 깨고 땅을 파는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밭에 남은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죽을 쑤어 날랐고, 아이들은 작은 물통에 남은 물을 길어와 어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양식들도 기꺼이 꺼내어 마을 사람 모두와 나누었습니다. 내 몫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던 마음은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었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마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힘내라. 곧 물이 나올 거야. 자, 여기 물 한 모금 마시고 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서로의 집에서 함께 잠을 청하고 낮에는 웃음과 노래를 잃지 않으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고된 날들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이 파내려 가던 삽 끝에서 싸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터졌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메마른 땅 위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물은 마을 사람들의 밭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시들어가던 곡식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평화로운 마을은
가뭄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만든 수로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밭을 돌보며 남은 힘으로는 이웃의 밭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확한 곡식은 창고마다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후 평화로운 마을은 협동과 나눔의 마을로 불리며 먼 곳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힘을 합쳤고 기쁜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함께 나누며 기쁨을 2배로 만들었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도 함께 힘을 모으고 가진 것을 나눌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으며 진정한 풍요로움은 욕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은 우리 모두를 더 큰 행복과 따뜻함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협동과 나눔의 씨앗은 결국 풍성한 복의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